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과 어제 장에서 특징적인 움직임 보여준 코인들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대통령님께서 준비하신 오늘의 특징주 어떤 걸까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 때는 항상 이 특징주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올랐다거나 많이 네. 떨어졌다거나 뭐 이런 것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들을 말씀드리기보단 네. 이런 특징들이 있는 코인들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네. 아까도 방금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드린 건 밀크입니다. 자, 밀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뭐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놀자와 이제 뭐 다들 아시겠죠. 뭐 야놀자와 이제 멤버십을 체결해서 이제 포인트를 뭐 밀크로 지급을 한다던가, 그다음 밀크로 뭐 또 이제 멤버십 포인트로 교환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 뭐 진행을 한다 이렇게 되면서 조금 약간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시장은 상승하는 시장이었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밀크 코인의 뭐 어떠한 그 파트너십 같은 경우에서 굉장히 호재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또 이슈가 나왔죠. 바로 CU입니다. CU와 멤버십 포인트를 교환할 수 있게끔 출시가 됐다. 라고 좀 나와주면서 CU 같은 경우에서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편의점이겠죠. 그냥 요즘 사람들 그리고 요즘 시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편의점에서 구매를 할 때 이제 포인트를 밀크로 이제 지급을 해준다던가 그 밀크 아니면 가지고 있는 밀크를 포인트로 교환을 한다던가 뭐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굉장히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밀크 같은 코인들, 이런 재단, 이 밀크 재단이 좀 사업을 하는 방향성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저는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자, 왜 그러냐고 한다면 이렇게 뭐 코인을 이렇게 막 내놓고 그다음에 그 코인들을 이제 뭐 당당하고 있는 그다음에 이제 뭐 재단들이 사업할 마음이 없는 대표도 많고 뭐 제가 알고 있는 코인의 대표도 이 그 사업할 마음이 없고 그냥 많이 올라가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돈 잔치하고 그냥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을 좀 제대로 하고 있는 코인의 어떤 그 재단을 보면은 굉장히 좀 이제 화이팅 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나 으쌰으쌰 좀 했으면 더 좋겠고 이런 코인이 좀 많아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 코인 자체가 나왔을 때 화폐를 대신하느냐 아니면 이 코인을 뭘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두에 많이 올랐고 뭐 실체도 없는 것들이 뭐 어떤 걸 하겠느냐 뭐 이런 말들도 많았죠. 자, 이걸 밀크 같은 움직임을 좀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실사용에 쓰이는 코인으로 또 이제 탈바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 생활에 좀 편의를 좀 도모를 좀 해준다면 앞으로 뭐 화폐를 대신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화폐를 대신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래도 인정을 좀 받고 기술력에 대한 인정 그다음에 이런 암호 자산에 대한 인정을 좀 받아준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좀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뭐 투자자 여러분들도 당당하게 주변에 나 코인 투자해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분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주식 투자는 뭐 어느 정도 이제 말씀하시는 분은 있겠지만 당당하게 난 코인에 투자하고 있다. 저는 하겠지만 굉장히 그렇게 당당하게 못 하시는 분들 좀 많을 거라고 많다고 좀 듣긴 들었는데 이런 뭐 코인 투자한다고 하면 막 사기다 뭐다 이렇게 말이 많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단들의 움직임들 그리고 이제 우리 실생활에 이제 깊숙이 들어와주는 이런 이슈들이 좀 많이 포진을 해주고 그다음 많이 확대를 해준다고 한다면 암호화폐 시장 굉장히 확대가 되면서 우리의 삶에 또 이제 보탬이 되고 우리의 투자에 그리고 우리의 계좌에 굉장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밀크같이 좀 실사용성이 높은 코인들을 주목해보는 것이 좀 특징적인 테마에 집중할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바로 또 비트마루님의 특징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가지고 온 특징주는 네. 지금 하락을 할 때 가장 높게 상승한 코인을 가지고 왔어요. 바로 첫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팍스 달러, 팍스 경제 TV와 전혀 무관한 네.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략주였죠. 네, 공략주였죠. 네 아닙니다. 네, 특징주였습니다. 특징주로 한번 살펴봤던 코인인데요. 네, 그 당시에도 이제 박스 달러를 설명을 드리면서 왜 네. 특징주로 가져왔었냐면 그 당시에 시장이 또 급락을 했었어요. 네. 내려가면서 이때는 이거는 올라간다라고 해서 한번 특징 코인으로 좀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어제도 시장이 급락을 하니까 엄청난 상승을 했던 코인입니다. 바로 박스 달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방송을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스 달러가 무엇이냐 이거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말씀을 드리자면 달러와 1대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올라갈 것 같다 혹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팍스달러가 올라가고 비트코인이 내려갑니다. 반면에 시장의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달러의 가치가 내려간다, 비트코인이 급등한다라고 할 때는 이 팍스달러는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제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고 시장들이 급락을 하면서 팍스달러가 엄청난 상승을 보였었죠. 50% 이상 상승을 했는데 차트를 보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면서 장대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 시장이 그렇게 내려갔는데 50%나 상승? 그렇다면 어제 만약에 팍스달러를 잡고 있었다면 시장이 내려갔어도 어느 정도의 해지 수단으로서의 팍스달러 매매가 가능했겠구나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여기까지 올라갔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보니까 올라간 기간을 주봉상으로 한번 볼게요. 주봉상으로 보니까 어제 윗꼬리를 단 구간이 우리 계속 말씀드렸던 62동 평균선 추세 저항선이죠. 이 중장기적인 저항선에 정확하게 맞고 떨어지면서 여기 매물대 지표까지도 맞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건 뭐냐면 팍스달러가 지금 현재 바닥에서부터 올라가서 달러에 대한 금리 인상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갔지만 저항대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제 올라갈 만큼 올라갔고 이제는 여기서 어느 정도 내려올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 반대로 보면 뭡니까?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지지라인이다라는 게 또 예상이 되고, 자, 일봉상으로 보면요, 엄청난 윗꼬리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 만에 내려왔냐? 윗꼬리가 뭐냐? 바로 여기서 0에서부터 100%까지 쫙 올라갔어요. 그런데 금방 또 내려가서 쭉 내려가서 1로까지만 내려가더라도 엄청난 윗꼬리를 보여주면서 50% 상승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최종 상승한 거는 1,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만약에 정말 비트코인이 무너지고 그리고 미국의 경제가 좋아지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팍스달러는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어제도 급등, 오늘도 급등 계속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이슈로 인해서 사람들이 팍스달러의 불나방 매매라고 합니다. 우르르 달려갔다가 이거 생각해보니까 테이퍼링 실패도 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금방 위에서 고점에서 매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직 비트코인이 끝났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팍스달러가 저항대다, 달러의 저항대고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지금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급락을 1달러시키고 또 횡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오늘부터 내일까지 미국의 FOMC 연방준비제도 의사의 회의가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걸 보고 계시다가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을 가속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단타 치시는 분들은 팍스달러로 단타 치는 것도 상당히 재밌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런 것들은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은 급락합니다. 팍스달러에 괜히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팔지도 못하고 내려간 상태에서 있는데 팍스달러가 올라가려면 알트코인과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해야 되는데 또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하는 걸 바라기도 어렵고 팍스달러가 올라가기 빌기도 어렵고 이렇게 좀 애매한 상황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매매를 탁탁 해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주일 전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공략주가 아닌 특징주로 한번 살펴봤던 팍스달러인데 첫 방송부터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일주일 만에 50% 상승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송부터 무료 방송까지 함께 하시면 이런 특징주와 특징 테마 잡아가실 수 있는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셔서 팍스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좌측 하단에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실시간 방송과 무료 방송 시청하실 수 있는 링크로 연결이 되고요.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특별 방송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하락장 속에서 힘든 분들을 위한 특별 대책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특징주 살펴봤고 공략주가 아주 눈에 띄는데, 지금 저희가 사실 대본을 7시 정도에 아침에 작성을 하잖아요. 네.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급등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빠르게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공략주 어떤 건가요? 네, 급등이라고 하기엔 3%밖에 안 올라가가지고 살짝 급등. 요즘 같은 시장에 그렇죠. 요즘 1%도 같은 시장에, 어렵잖아요. 네, 1%도 3%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릴 코인은 이제 이오스입니다. 네. 이오스 코인인데 이오스는 이제 많이들 투자도 많이들 해보셨을 네. 거고 매수도 많이 해보셨을 거고 그다음에 고배도 많이 드셔보셨을 거고 굉장히 또 이제 이오스 애증의 코인으로 네.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건 이오스인데 이오스는 뭐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더리움과 같은 플랫폼 코인이죠.
플랫폼 코인 중에서도 이제 뭐 중국의 이더리움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뭐 네오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해서 뭐 이오스 뭐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나왔었고 굉장히 또 이슈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관심도 많이 받았던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오스를 제가 또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런 시장이 한번 하락을 한 다음에 시장이 흔들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장이 다시 반등을 꾀를 하거나 혹은 다시 이제 반등을 하려고 꿈틀꿈틀 될 때 어디부터 움직이느냐? 대부분 메이저 코인들에서 움직여요. 자, 메이저 코인이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제 알트코인들 중에서 이제 시총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선도를 해주는 그런 코인들이겠죠. 뭐 이더리움, 이오스, 그다음에 뭐 라이트코인 뭐 등등 해서 이런 것들 이제 메이저 코인이라고 하는데 메이저 코인들의 상승부터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인 때도 너무 좀 굉장히 공략을 하기에도 너무 좋은 가격대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렇게 이오스 오늘 추천드리면서 공략해 볼 수 있는 가격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이오스의 이제 일봉 차트예요. 일봉 차트인데 뭐 더 뒤에는 보진 않겠습니다. 완전 뒤에까지는 보진 않고 그냥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본다고 하면은 쭉 올라가고 근데 이제 5월 달부터 올해 5월 달부터 하락이 시작됐었죠. 5월 달까지 쭉쭉 올라갔었는데 그때 가격이 17,000원을 돌파하는 가격 상승을 보였고 지금은 이제 4,000원 라인대 4,000원 라인대에서 바닥 라인으로 판단이 돼요. 바닥 라인으로 판단이 되고 4,000원 라인대에서 이렇게 또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점선으로 돼 있는데 좀 더 보기 쉽게 선을 그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쪽 라인대에서 굉장히 이렇게 좀 지지를 해주고 있죠. 딛고 올라가지고 또 내려와서 딛고 올라갔다가 딛고 올라가지고 다시 딛고 올라가고 다시 한번 또 딛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라인대가 지지 라인대라고 한다면 지지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았던 과거의 이력들이 많기 때문에 이곳을 횡보하다가 한번 반등을 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여기 보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CCI가 뭐 RSI가 뭐 FBI가 뭐 어쩌고저쩌고 많이 하시는데 다 저는 지표 안 봅니다. 어차피 후행성 지표고 코에 걸면 코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표는 안 보고 자, 이런 과거의 이력들을 보면서 그럴 수 있겠다. 괜찮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지. 지금 같은 경우에서도 지지라인 대가 있기 때문에 지지라인 대에서 반등을 줄 수 있겠다. 횡보한 후겠죠. 횡보한 후에 반등을 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매수할 수 있는 가격 같은 경우에는 4,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4,000원보다 높게 잡으면은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면 추가적인 하락을 대비를 해야 되니까요. 추가적인 하락으로 왔을 때 지금 4,000원 라인대에서 내려가서 제가 잡아드린 손절가 3,600원 손절가 잡아드릴 건데 3,600원이면은 괜찮아요. 한 10% 정도. 그런데 이제 뭐 4,000원 이상 뭐 4,200원, 300원에서 제가 잡은 손절가 3,600원까지 내려가면 8%, 9%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또 손실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4,000원 이상으로는 매수하는 걸 추천드리진 않고요. 4,000원 이하에서 매수하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짧게 보도록 할게요. 10% 정도 3,600원 정도에다가 걸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굉장히 크게 추가적인 하락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 좀 진행해 주시고 목표할 수 있는 가격을 보자면 6,500원 라인으로 제가 잡아드릴게요. 6,500원 라인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50%가 넘는 금액인데 50% 급등 지금 나올 수 있는 건가? 라고 조금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당장 오늘 사가지고 내일 수익 보자 이거 아닙니다. 저는 오늘 사서 내일 수익 보지 않아요. 물론 그럴 때도 있죠. 시장이 좋을 때 산 다음에 뭐 한 5분 뒤에 갑자기 급등을 해주면서 크게 뭐 수익이 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수익 매매를 하기 때문에 매수한 다음에 매수하기 좋은 가격에서 매수를 해주고 그 가격에서 조금 이제 횡보를 해주면서 아니면 원형 바닥을 그려주면서 위로 쭉 올라가는 급등 한 방에 찍어 올라가진 않겠지만 일봉 하나에 그렇게 50% 급등은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2, 3일 내로 한번 20%씩 툭툭툭 치고 올라가면 충분히 50% 달성 가능합니다. 그리고 6,5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은 바로 이 위에 있는 저항대예요. 저항대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저항대까지 한번 갈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지지라인대였죠. 여기는 저항이었지만 돌파하고 나서 지지로 바뀌죠. 다시 튀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다시 한번 지지를 해줘요. 지지해준 다음에 이탈되죠. 그리고 저항라인대로 다시 바뀝니다.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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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 자, 지지라인대가 이탈되면은 저항라인대도 바뀌죠. 그리고 이제 그 저항라인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지지라인을 딛고 있다가 위에 있는 저항라인까지 툭툭 칩니다. 이렇게 툭툭 치면서 돌파를 해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저 저항라인대를 돌파하면서
더 위로 올라가서 뭐 10,000원까지 본다 뭐 이렇게 해서 그거는 살짝 도박 같은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런 건 하지 마시고 매수가를 밑에 있는 지지 라인 대에서 잡았다면 그 다음 저항 라인 대를 돌파하려고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도를 한다 이 생각으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리는 가격은 4,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좀 진행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목표가는 6,500원에다가 좀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하실 수 있는 가격 3,6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3,600원에 손절 진행하시면 괜찮은 매매 또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오스가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3%가량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급등이라고 표현을 했던 이유는 뽀삐라는 애칭이 있을 정도로 정말 안 가는 코인 중에 하나로 좀 유명한 코인이기도 한데 그렇게 좀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상승장이 시작됐을 때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코인으로서 수익 매매 관점에서 본다면 50%까지 수익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코인인 것 같습니다. 비트마르님의 오늘의 코인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기대되는 코인인데요. 네, 오늘 제가 이 공략 코인을 가지고 왔는데 코인 대통령 전문가님께서 잘못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보고 설마 이거를 정말 공략 코인으로 이야기할 거냐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제가 공략 코인으로 가지고 온 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네. 그래서 왜 비트코인을 가지고 왔냐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들은 기관 투자들을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개인 투자들이 기관 투자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기관 투자들이 할 때 똑같이 하고 기관 투자들은 단타를 못 치기 때문에 부장 때는 개인 매매로 단기적 매매를 진행을 하고 내려갈 때는 조금씩 매집 매매를 같이 따라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기관 투자들을 이길 수 있는 매매 방법을 우리 투자자분들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시점에서 기관 투자들에 대한 매입이 그리고 유입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OTC 시장에서 활발하게 지금 관에서 왜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사람들이 많냐? 알고 계시다시피 저스틴 선도 이번에 추가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베네수엘라도 추가 매수를 진행을 했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암호화폐 상승을 이끌기도 했던 기업이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라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매입을 진행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이 시점이 바로 FOMC 제가 방금 전에 악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미크론에 대한 이슈, 중국에 대한 이슈, 그리고 FOMC에 대한 이슈 바로 앞에 있는 이 악재에 대한 재료가 이미 선반영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분명 FOMC 회의가 끝나면 일시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비트코인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지금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같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동안 방송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자, 내려갈 때는 어디서부터 내려갔냐 장대 음봉의 시작점을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반대로 올라갈 때는 어디서부터 올라갔냐 어디까지 올라갔냐 이 올라간 장대 양봉의 끝을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비트코인의 주봉상의 차트인데 지금 보니까 장대 음봉이 최근에 나온 게 두 개가 있네요. 첫 번째 음봉 그리고 두 번째 음봉이 있어요. 자, 보니까 첫 번째 음봉 이 라인은 이전에 지지 라인이기도 했고요. 이번에 상승한 이후에 돌파되면서 또 다시 한번 강한 장대 음봉을 만들어낸 음봉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음봉을 봐야 되는데 이 두 번째 음봉이 지금 구간에서 예전에 이 두 번째 음봉에서 내려간 시점이 저항대 라인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런 것들이 지금 왔을 때 다시 한번 지지 라인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방금 전에 제가 특징 코인에서도 이 팍스 달러의 저항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는 반대로 비트코인의 지지 라인이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구간에서 한번 노려봐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봉상의 흐름에서 한번 볼게요. 이번에 주봉상에서 찍어놓은 구간입니다. 그 구간이 지금 일봉상에서 어디가 저항대를 맞는지 한번 볼게요. 자, 장대 음봉 내려갔던 구간이 이 라인인데 내려간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장대 양봉으로 저항대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라인이죠. 여기서 지지 라인 받고 왔다 갔다 하다가 내려가면서 멈춘 건데 이 큰 박스권 라인을 지금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1차적인 하락 라인 받고 지금 내려와서 2차적인 하락 라인까지 왔는데 이 라인에서는 한번 버틸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이슈가 있고 이슈에 대한 악재는 이미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조금씩 매입을 진행하신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메이저 코인은 매수가 아닙니다. 조금씩 매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매집을 진행을 하면서 보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는 비트코인이 더 급락을 되고 더 조정이 나왔다가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키진 않지만 손절가도 먼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쭉 내려오면 여기 5천만 원입니다. 예전에도 이 라인 지지 라인이 정확하게 5천만 원 선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손절가 라인은 몸통상에 5천만 원으로 좀 보도록 하겠고요. 자, 목표가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단기적으로 내일 비트코인을 목표가로 잡는 거는 솔직히 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보다가 제가 이 방송에서 다시 한번 쭉 올라가서 비트코인이 1억 넘었을 때 그때 제가 매도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선은 조금씩 매집하면서 중장기적인 가치를 좀 보자, 같이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가치를 같이 보자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매수가 아닌 매집을 하자라는 말씀이 와닿는 것 같은데 일단 5천만 원 선에서 만약에 조금 더 매집을 하게 된다면 그 전략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네, 그것도 좋죠. 왜냐하면 예전에 장세가 지금 이전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2,700까지 올라갔다가 350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올라와서 5천만 원 이상까지 내려갔다가 또 2천만 원까지 내려가고 반복이 됐어요. 그럼 반복이 되면서 내려가는 지지 라인은 지속적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전의 라인에서 8천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내려간 라인이 어디냐? 바로 5천만 원 선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돌파를 했을 때 사실은 5천만 원까지 안 내려가고 그 위에서 반등이 나오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뭐 쌍바닥이든 쌍천장이든 나왔을 때 예전의 라인 구간을 따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5천만 원을 찍고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서 지금 조금 매집해보고 5천만 원대 또 조금 매집해보고 이러면 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특성상 이런 중장기적인 매입은 불가능한 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단기적으로 좀 노리는 게 맞습니다. 올라갈 때는 중장기로 버틸 수 있는데 내려갈 때는 버티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 확실하게 나온 다음에 다른 알트코인들 올라갈 때 제가 수익 많이 챙겨 드릴 테니까 지금은 이런 전략을 좀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지금 시점에서 매집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관점이신 거죠?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일단 메이저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단기적인 그 급등을 노리기보다는 좀 꾸준히 스윙적인 관점에서 매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오스와 비트코인 매매 전략까지 한번 짚어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잠시 뒤 1시 반부터 특별 방송으로 하락장 속에서 어떻게 대책을 한번 세우면 좋을지 한번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다시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키셔서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좌측 하단에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만 하시면 바로 실시간 방송부터 무료 교육 영상까지 24시간 동안 교육 받으실 수 있는 방법 마련해 놨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1시 반부터는 특별 교육 영상으로 전문가님들께서 이런 하락장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특별 대책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늦게라도 들어오신다면 무료 교육 영상들 많이 준비해놨으니까 또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